자, 수열 맨 마지막 파트입니다. 칠판 보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출발할 때 얘기하면 안 돼. 이 순서도는요, 이 플로우가 원래 흐르다는 뜻이죠. 뭐 강이 흐른다, 뭐 이럴 때 많이 쓰던 거지. 강이 흐른다. 플로우. 그래서 이게 순서도란 말도 있고 흐름도란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흐름도 또 순서도 이런데요. 이 순서도는 사실 수열 뒤에 나와 있지만은 이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을 지금 수학에 접목을 시킨 거거든요. 수열 자체가 수열에 보면은 일반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열에서 그 일반항이라는 건 n번장이죠. 그 n번장을 알면 항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특정 항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N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100번장 구하고 싶다면 N 대신에 100을 집어서 구하잖아요. 또 점화식이라는 것도 있죠. 그 점화식이라는 건 뭐예요? 일일이 또 그 수열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 수열의 이웃에 있는 두 개 항이나 세 개 항 사이에 관계식을 주어줌으로 해서 이 수열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간다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도라는 것은요, 원래는 컴퓨터에 쓰는 거거든요. 원래는 컴퓨터에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데 쓰는 것이 순서도예요. 그럼 컴퓨터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텐데, 컴퓨터가 작업을 할 때 어떤 그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은 이 기계어라는 것만 알아먹어요. 컴퓨터가 상당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컴퓨터가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글자는 0하고 1 두 개밖에 없어요. 0하고 1 두 개만 쓰면 우리가 이진법이라고 그러죠. 이진법. 그렇죠? 여러분 아마 몇 비트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몇 비트. 그 빛, 몇 비트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너리 디지트. 중간 다 생략해버리고요. 바이너리 디지트. 그 이진수를 가지고 하는 게 컴퓨터는 0하고 1만 알아먹어요. 그 0하고 1만으로 적혀 있는 글자를 기계어라 그래요. 그러면 0하고 1이 뭐냐? 0 같으면 예서 no에 해당된다면 1은 yes예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면 뭐 니은 또는 A, B, C, D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상시 많이 쓰잖아요. 부담 없이. 쓰고 있지만은 사실 나중에 컴퓨터한테 인식을 시킬 때는 전부 기계로 바꾸기 때문에 뭐 0011, 0011 이러면 이게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여긴 지금 자릿수가 몇 자릿수예요? 8자릿수죠. 2의 3승 자릿수가 나가요.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게 2의 4승, 16자릿수가 나오고. 그럼 이게 자릿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렇게 기계어를 직접 쓰게 된다면은 컴퓨터를 안 쓰는 게 차라리 낫죠. 여러분 메일 쓰는데 그 메일 쓰는 글자를 갖다 막 기억 대신에 막 1 몇 번 치고 이렇게 하면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 안에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판을 이렇게 두드릴 거 아니에요. 자판을 두드리면 그 자판을 갖다가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기계어로 기계어로 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뚜뚜뚜 치면 그 컴퓨터 안에서 그걸 갖다 기계어로 바꿔줘. 컴퓨터는 결국 그걸 인식을 한다 이거. 되겠어요? 상당히 편리해진 거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짜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또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은 컴퓨터가 이미 알아먹을 수 있는 즉 컴퓨터가 알아먹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기계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글자 워드 칠 때도 막 대충 치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말들을 써도 다 상대방이 알아먹잖아요. 그렇지만 컴퓨터는 지정되어 있는 말만 알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는 말이나 뭐 배를 채운다는 말이나 식사한다는 말이나 뭐 어른들한테 진지를 드세요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비슷한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이 그중에서 하나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 말 외에는 비슷한 말을 못 알아먹게 돼 있어요. 또 책을 읽는다, 책을 벗삼는다, 독서한다. 무슨 얘기 있어요? 다 똑같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컴퓨터가 이 알아먹기를 책을 읽는다 이렇게만 딱 이게 기억이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독서한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뭔 얘기인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책을 벗삼는다 그러면 그거 진짜 무슨 얘기인지 더 모른다 이게 추상적인 단어는. 그래서 컴퓨터는 딱 지정되어 있는 말만을 써야 되지 그 응용되는 말들을 갖다가 이해를 못합니다. 즉 응용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머가 왜 필요한가 하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렇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짜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못 짜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소위 그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규칙성을 갖다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일반인들은 뭐를 계산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계산만 하겠어요. 어떤 통계도 내겠지만 우리가 수학 시간이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한번 계산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즉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3579 홀수를 갖다 쭉 200번째까지 합하면 얼마일까?
그걸 컴퓨터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그 프로그램을 짜려면 프로그래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래머한테 내가 어떤 걸 계산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그림으로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림이 정확하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게 순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서도를 공부한다는 건 뭔가 하면 프로그래머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서도를 딱 보면 인도 사람이 짠 순서도라도 우리가 쭉 보면 인도말은 몰라도 그 순서를 보면 이 사람이 뭐를 계산하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기호죠, 기호. 여러 기호들이 쓴다, 이게. 그 기호를 이제, 소위 국제표준화기구라는 데서 국제표준화기구니까 국제표준화기구니까 ISO 이렇게 되겠네요.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뭐라 하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이게 다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도 기호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국제표준화기구의 순서도나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데 보면 형광등이 있잖아요. 형광등 보면 양쪽에 핀이 2개 나와 있죠. 핀이 2개 나왔는데 핀하고 핀 사이의 그 간격이 이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독일제 그 형광등을 못 꽂고 또 우리 한국 형광등을 수출해가지고 미국에 사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겠죠? 표준화기구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뭐 핀하고 핀 사이. 그 다음에 이 벽에다가 콘센트에다가 우리가 플러그를 이렇게 꽂을 때 플러그의 핀하고 핀 사이의 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바로 그 아까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하는 역할인데 여기에서 순서도 기호도 정했어요. 다만 왜 제가 미리 이런 지금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 약속을 우리 공부하는 건데 이 약속을 수학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학적으로 하면 이 순서도 기호 이해가 잘 안 돼요. 더구나 이 순서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수학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자꾸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순서도 문제도 우리가 이 앞에 다뤘던 것처럼 이 기호만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고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다만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ISO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따르지 않는 이유가 이 수학책을 쓰신 분들이 수학학자들이 쓰는 거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갖다 베껴놓고 공부해가지고 썼을 거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자의 입장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학능력고사를 봐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대로 이해를 하자 이거야. 일단 맞고 보자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대에 지금 제가 설명할 텐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해야 돼요. 그 뭐 선생님 뭐 프로그램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잘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왜 믿기지 않겠지만 왜 웃는 거야? 그 미국의 유명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컴퓨터가 뭔지도 모를 때 저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 작업들을 하고요. 요새 소위 나오는 그 엑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프로그램 작업이라든가 워드 작업 같은 걸 제가 했었는데 제가 하는 도중에 이게 타이밍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 70년대 후반에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컴퓨터가 기능이 굉장히 약했어요. 소위 모니터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모니터가 없이 어떻게 했냐. 일반 TV 있죠, TV. 일반 TV 있잖아요. TV에다가 꽂아서 쓰는 거예요. 요새는 그게 신형이지. 요새는 여러분 아마 컴퓨터 하면 TV 아웃이라고 보셨죠? TV 아웃이란 게 뭐예요? 그냥 컴퓨터 모니터 대신에 모니터가 너무 적으니까 그걸 TV 화면에 딱 꽂아가지고 TV의 화면에서도 이 컴퓨터 소위 모니터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다 이거야. 그게 초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초기에는 모니터가 없어. 모니터가 없으니까 전부 그 텔레비에다가 꽂아가지고 쓰고 그 TV 안에 꽂아 쓸 수 있는 중간에 역할하는 어떤 모뎀이란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초기 컴퓨터는 굉장히 속도가 느렸어요. 응? 덩치는 크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구입한 그 컴퓨터가 요새 같으면 9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사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프로그램 학원의 느낌점이 뭐냐면 컴퓨터는 안 된다 앞으로. 그걸 속다는 거죠. 왜? 컴퓨터가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 거는 생각을 못하고 이 함수 같은 걸 계산하는데 그냥 암산으로 예를 들어서 68은 48 쭉 나올 게 68은 48을 갖다 컴퓨터에다가 계산하려면은 거기에다가 뭐 변수 A를 설정하고 B를 설정하고 A에다가 6을 대입하고 B에다가 8을 대입하고 두 개를 곱한 건 이꼴 해서 프린트를 하시고 그러면 어디 가서 뭐 담배 한 대 피우고 한참 와보면 깜박깜박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한 3분쯤 되면은 48 딱 지킨다 이거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주판 같은 것도 안 보고 막 쫙 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그 성적을 한번 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과목 이름은 A 설정, B 설정, C 설정, D 설정 이렇게 다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전부 더한 거를 또 다시 x로 나. 그럼 x는 총점이겠죠. 그 다음에 x를 과목수로 나눈 거. 그건 평균이겠죠. 그건 좋은데 차라리 연필로 금방 하고 말지.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뭘 한번 출력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그냥 부셔버렸어요. 이건 절대 할 게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처음에 또 오락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는데, 뭐 잡아먹고 이런 거. 야 이게 잘 잡아먹으러 가다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한참 이제 이게 다시 버퍼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여.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컴퓨터라는 게 그냥 한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계속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빨라진 컴퓨터, 아주 쉬운 컴퓨터가 소위 매킨토시라는 게 나왔거든요. 애플. 그렇죠? 사과 먹는 것처럼 쉽게. 그래서 애플 컴퓨터 나왔고, 애플 컴퓨터만 또 십몇 년간을 썼어요. 우선 제가 이제 뭐 디자인도 하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쭉 한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애플 컴퓨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요새 여러분 보통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소위 IBM 계열이거든요. 국내에 있는 게 애플 컴퓨터 빼놓고 다 IBM 계열이에요. 소위 뭐 이게 뭐 IBM 뭐 요새 LG 뭐 이런 데 다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삼보 이게 다 IBM 계열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뭐 못한 거죠. 맨날 애플로만 쉽게 하다 보니까. 애플로 막 찍찍찍찍 마음대로 장난하다가 뭔가를 하려면은 사람들은 전부 이 일반 IBM PC를 갖고 있는 거야. 뭐 삼성이니 무슨 뭐 대우 뭐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바보가 된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계속 바보가 된 거야. 근데도 영화를 보면 영화에는 꼭 컴퓨터가 애플 컴퓨터가 나와요. 사과가 딱 반짝반짝한다고. 그래서 계속 애플을 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해서 혼자 계속 애플 갖고 몇 년까지 논 거예요. 하다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다른 데 가면 이게 작업이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애플 컴퓨터하고 소위 그 맥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보통 이 IBM하고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뭘 보내면요. 볼 수가 없어. 무슨 일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참 진짜 막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제가 한 5년 전부터 지금 이 IBM 계열 PC들을 할 수 없이 다루고 있어요. 매킨토시는 그냥 누구 지나가는 사람 줘버리고. 그럼 이제 지금에야 조금 이제 좀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나온 데다가 또 복제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만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까 웃었는데 한 20년 전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 중에 보면은 그 학생들 요새 학습지 같은 게 간다든가 그러면 봉투 같은 거 주소 인쇄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공급도 하고. 무슨 일 있어요? 맹점에 무슨 옛날에 웅진 IQ 같은 일이 딱 오면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거 제가 제작해서 공급도 했는데 그것도 제가 하다가 도저히 할 게 못 된다. 왜? 프린터를 하면 옛날엔 프린터가 요새 잉크젯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도트 프린터거든요. 핀들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때리는 거예요. 이건요 밤새는지를 몰라. 그리고 중간에 잘 걸려요 이게 핀으로 다다다다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서 있어야 돼요. 봉투 나오면 중간에 걸리잖아요. 걸리면 북 찍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럼 또 처음부터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할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도 여러분 설명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이 설명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 시간이 길었나요? 지금 한번 보세요. 자.